네, 반갑습니다. 자, 8월 6일 오늘이 일요일입니다. 밤 9시 47분입니다. 제가 영상을 지난 영상에서 제가 주말에 한번 영상을 남긴다 올려드린다 말씀을 드렸는데 참 지금 제가 영상을 올려드리는 게 시점이 참 애매한 구간이라 제가 굉장히 좀 망설여집니다. 여러분한테 어떻게 좀 맥락 관화하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까 고민을 좀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좀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사실은 좀 아리까리하거든요. 자, 일단은 제가 생각하는 의견은 여러분 참고로만 하셔야 됩니다. 또 다른 분 얘기도 들어보시고 또 본인 스스로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되니까 꼭 참고로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절대 다 맞는 거 아니라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참고로만 해 주신다면 제가 부담 없이 제 생각을 맞든 틀리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그래서 꼭 제가 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나스닥 차트인데 월봉입니다. 일단 나스닥 월봉은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요 구간은 굉장히 탄탄한 다지기를 했던 구간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이 구간은요, 그죠? 그렇다는 얘기는 결국에 이 구간은 쉽게 깨기가 힘든 자리다라고 나스닥은 보여집니다. 그 구간의 지수가 어느 정도냐면은 대략 12,000 한 4,500 정도 되는 구간이거든요. 12,400이나 12,500 정도 되는 구간인데 12,400에서 500 정도 되는 구간인데 이 구간까지 내려오더라도 이 구간은 깨지 않는다는 얘기인데 이 구간까지 내려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 주식은 우리가 미래를 볼 수가 없는 거니까요. 자, 하지만 그래도 중간중간 걸리는 자리들 한번 좀 체크해 보시죠. 시장이 파동을 그리면서요, 오파가 완료가 됐죠. 하나, 둘, 세 개 만들고, 그 다음에 더블장 쌍바닥 만들고, 하나, 둘, 돼 있거든요. 자, 이 캔들이, 아주 얇은 이 캔들이, 지금은 양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 캔들이 양봉이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음봉이었으면, 저는 월봉상 어느 정도 오파가 나온 게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었는데 이 캔들이 지금 양봉이기 때문에 3파 상승 구간은 여기까지라고 일단은 봐야 될 듯 합니다. 자, 나중에 5파 구간 만들 때는 이 캔들을 좀 감안해서 우리가 만들어야 될 것 같고요. 자, 다시 씌워볼게요. 자,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뭐 나스닥 월봉은 뭐 4, 5개월째 계속 바닥 다지기 이후에 4, 5개월째 강하게 상승이 들어왔습니다. 12,300을 돌파한 이후에 13,900까지 어느 정도 올라왔거든요. 자, 그러면 뭐 14,000 정도 보고 12,300을 보면은 중간 값이 13,000 한 200 정도, 13,100 정도 되나요? 13,100, 200 정도 되니까 지금 13,900이죠? 그럼 13,200 정도가 중간값이라는 얘기네요. 자, 그럼 다시 보겠습니다. 지금 일단은요, 이 올라오고 있는 이 5일선이 있거든요. 추가 하락은 조금 저는 월봉상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하더라도요, 이 5일선이 있는 13,500 정도는 저는 지지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3,500은요. 일단 단기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단 13,500은 지지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5일선은요. 또 만에 하나 이 5일선을 깬다 하더라도 추후에요. 깬다 하더라도 이게 월봉이기 때문에 캔들 하나가 아시죠? 한 달입니다. 깨더라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탄탄한 지지 라인이 있는 12,400이나 500 정도, 이 21선 있는 자리가 대략 12,500 정도 되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이 12,500은 깨기가 힘든 자리입니다. 자, 그래서 13,500에서 한번 걸리는 지지 라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좀 심하게 많이 안 좋아서 빠지게 되면 12,500까지도 일단은 차트상으로는 열어둬야 되겠죠. 요 이상은 깨지 않는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13,900이니까 13,500까지 내려오려면은 뭐 예를 들어서 내려온다라는 전제하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지 꼭 여기까지 올지 안 올지는 제가 잘 모릅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올 확률이 많다라고 보고는 있지만요. 13,500에서 13,900이니까 한 400포인트 남았죠. 그죠? 나스닥은 한 400포인트 정도 13,500까지 내려온다는 전제하에 단기적으로 한 400포인트 하락이 남았는데 이 400포인트는 뭐 200, 200 해서 두 번 나눠서 올 수도 있고요. 뭐 아니면 또 짧게 짧게 썰어서 들어올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13,500 정도까지는 제가 보기엔 한번 올 것 같습니다. 나스닥은요.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월봉도 조금 하루에 한 달도 좀 몇 달 좀 쉬어야 될 듯하고 좀 가격가 들어오긴 했었는데 아직 완전히 고점에 온 건 아닙니다. RSI는요. 자, 그 다음에 주봉 한번 보겠습니다. 주봉도 보시면 이 두꺼운 121선을 주봉상으로 돌파를 했거든요. 돌파한 이후에 이 주봉의 121선을 여기서 크게 뭐 이렇게 뚫고 나서 다시 또 되돌림을 주고 좀 이렇게 다지고 나서 올라간 게 아니고 여기서 충분히 밑에서는요. 요 구간에서는 충분히 다졌지만 요 구간에서는요. 요 구간에서는 12,500 정도, 400 정도에서는 충분히 다졌지만 그 이후에는 바로 슈팅이 나와버리기 때문에 이 굵은 선이 있는 121선을 제대로 다지지를 못하고 바로 그냥 올라가 버렸거든요. 어쩌면 만약에 시장이 좀 상황이 안 좋아서 올해까지를 말씀드리면 올해 12월까지요. 상황이 안 좋아서 만약에 시장이 우리가 생각하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져서 좀 많이 하락을 한다면 여기까지도 한번 테스트하러 내려온다. 한번 터치하고 돌릴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가격점이 대략 13,100 정도 되는 구간이거든요. 13,100 정도요. 아까 제가 그 계산할 때 월봉의 중간값이 얼마라 그랬죠? 13,000 아까 100 정도라 그랬나요? 네. 지워버렸네 제가요. 네. 아까 13,100 정도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 구간까지 이게 상승폭의 바닥점에서 상승폭의 한 절반 정도 구간까지 하락은 열려 있다라고 주봉상 보여진다. 만약 여기까지 온다면 이거는 자 여러분께 최악을 가정해서 올 연말까지 나스닥이 만약에 추가 하락이 나온다면 1차적으로는 13,500에서 지지가 되겠지만 또 거기가 지지될 확률이 많고요. 또 거기가 터치가 되면 분명히 저는 반등이 들어온다고 봅니다. 그 반등이 만약에 직전 고점을 이 앞번의 고점 자리가 14,500인데 이 고점을 강하게 돌파하는 그런 반등이 아니라면 다시 한번 만약에 재차 밀린다면 그때는 13,100 정도까지도 2차 하락을 열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요 바로 이 121선 있는 자리 주봉선 121선 자리인 자리고 저점과 고점의 중간값이 또 13,100이고요. 그래서 13,500, 13,100입니다. 이 13,100은 저는 깨지 않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심하게 빠지더라도 올 연말까지요. 그 다음에 왜 창을 제가 닫아버렸네. 그 다음에 일봉 한번 보겠습니다. 나스닥 일봉요. 자, 나스닥 일봉은 차트 모양이 조금 더 안 좋죠. 왜냐하면 요 구간에서 눌러지고 다시 돌아설 줄 알았더니만 다시 이 저점을 깨고 내려왔거든요. 어찌 보면 이 자리가 쌍봉 비슷하게 돼 있죠. 그죠? 이 자리가. 그러면서 깼기 때문에 그리고 이평선도요. 다 지워 보겠습니다. 아이고. 이평선도 보면 이미 5일선과 11선은 꺾여서 내려오고 있고 21선도 지금 깨고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죠? 이평선도. 그렇다는 얘기는 다시 한번 정리를 파동을 위해 보면 자 여기서 한번 빠졌죠? 들어왔죠? 그죠? 다시 연봉이 나왔습니다. 다시 연봉이 나왔다는 얘기는 이 양봉의 자리 저점을 한번 깨고 내려올 가능성이 좀 더 많을 수 있다. 현재로서는 확률적으로 물론 다음 주 월요일 날은 이 저점을 깨지 않는 양봉이 나와버리면 저는 박스권이라 보고 있고요. 만약 이 저점을 깨는 음봉이 한 번 더 나와버리면 이 양봉이 있는 저점을 말씀드리는데 그 얼마냐면 그 자리가 대략요 13,866인데 이 자리를 한번 깨는 음봉이 나와버리면 58을 향해서 만들 가능성이 있다라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여기는 하나
둘, 반등이 반등 줬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음봉 깨고 그 다음 반등 주고 이런 식으로 해요. 이런 식에서 파동이 일봉선 짧은 5파가 만들어지면 대략 13,500 정도 되는 자리가 바로 여기거든요. 일봉선 그죠? 이게 60일선입니까? 아까 제가 주봉이가 월봉에서 제가 13,500이 1차 지지선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일봉상으로도 60일선이 13,500입니다. 그래서 파동의 계산이 월요일 화요일 날 이 양봉 13,890 얼마 요 자리를 깨버리게 되면 5파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러면 5파 하락의 종착지는 대략 여기 정도 만들어지지 않을까 13,500 짧은 단기 소파동상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단 나스닥의 차트를 봤을 때는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 시장에 적용을 해 본다면 하락이 한 2번 정도는 제법 큰 하락폭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 있을 수도 있겠다. 아니면 이게 짧게 썰어서 하락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요. 그런 하락의 추가 하락이 좀 열려 있지 않나? 라고 보여지고요. 만약에 이 양봉이 있는 저점을 깨지 않고 월요일 화요일 날 다시 양봉이 뜨게 되면 저는 며칠간 한 일주일 정도는 박스권을 만들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런 다음에 바로 돌릴 가능성이 좀 있다 봅니다. 그래서 이 저점을 월요일 화요일 깨는지도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결론은 요 자리를 안 깨게 되면 박스권 며칠 만든 다음에 돌릴 수가 있고요. 만약에 5파 하락이 나와버리면 1차 13,500까지 열려있고 거기서는 강한 반등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반등이 강하게 들어오는데 이후에 또 만약에 그건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코스피도 한번 봐야겠죠. 그죠? 자, 코스피는 뭐 어차피 나스닥이 연동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코스피는 뭐 크게 제가 보기에는 뭐 여러분께 설명을 드릴 거는 없을 것 같습니다. 코스피도 지금 보면 뭐 여기 박스권에 지금 요 고점 2650을 고점을 해서 지금 박스권을 만들고 있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이런 박스권이 계속 이렇게 저점은 조금씩 올라가고는 있습니다만은 이런 박스권이 계속 이어질지 이렇게요. 박스권이 여기도 보면 고점이 조금씩 올라가고 지금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이런 박스권이 만들어질지 아니면 이번에 한번 밑으로 훅 빼면서 밑에 있는 요 박스권 요 저점을 연결해 갈지 그러면 여기까지도 밀릴 수 있습니다. 그 자리가 2,500 한 50 정도 되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거기까지도 하락을 제가 보기에는 열어 두셔야 됩니다. 만약에 아까 나스닥이 그 양봉 자리를 깨지 않는 그런 월요일 화요일 날에 양봉이 나와버리면 지난번 그죠? 그러면 제가 박스권 인베시를 만들다가 바로 올릴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렸죠. 코스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박스권에서 나스닥이 만약에 돌리게 되면 행보한 이후에 돌리게 되면 코스피도 따라갈 것이고요. 그 자리에 한번 파동을 만들면서 내려오게 되면은 코스피는 여기까지도 한번 밀릴 가능성이 있다. 요 추세선을 따라갈 가능성이 많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때는 2,550 정도까지도 열려 있고요. 심하면은 장중에는 지난번 우리 2,520까지 한번 갔다 온 적이 있죠. 그죠? 다시 한번 2,500을 한번 테스트하는 근처까지도 심하면 한번 내려올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단은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관망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러면 현금을 보유하신 분들은요 일단 관망을 하시는 게 좋고요. 조금 나중에 비싸게 사는 한이 있더라도 확인하고 사는 게 좀 더 맞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보유하신 분들은 지금 2650 정도로 고점을 봤을 때 크게 많이 하락한 건 아니거든요. 그죠? 만약에 반등을 준다면 종목별로 반등의 크기가 다를 수는 있으니까 반등을 좀 준다면 일정 부분 좀 비중 조절하시면서 현금을 한 20-30%라도 최소한 좀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 그대로 돌릴 수도 있겠지만 저는 추가 하락이 좀 더 가능성이 지금으로서 좀 높아 보입니다. 아까 나스닥 5일선 월봉선 5일선 자리 있죠? 그 자리까지 코스피는 한 2,550이나 2,500 한 20, 30까지도 열려 있다. 만약에 코스피가 음봉이 한 저는 개인적으로 한 2개 정도 아까 나스닥이 한 400포인트 정도 하락이 열려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200씩 200씩에서 이렇게 나올 수 있고 그럼 코스피도 어쨌든 이렇게 2개 정도 음봉이 좀 나올 거라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음봉의 크기는 때는 나스닥이 200 정도 기준이니까 코스피는 한 30에서 한 40 정도 하락폭이 나오지 않을까? 뭐 작게 나올 때는 뭐 20 정도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400 정도면은 우리 시장에는 그래도 다 합치게 되면 한 50 이상은 나와야 되니까 한 25 정도
25에서 한 40 정도 한 번 하락 파동 놓을 때마다 그러 되면 25를 잡으면 지금 2600이니까 2550이 되는 거고요. 40을 잡게 되면 2520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500은 결국엔 지지하고 다시 한번 강한 반등이 한번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 반등 이후에 다시 한번 또 눌림을 가지면서 혹은 나중에 다시 그때 가서 또 말씀을 드릴게요. 어찌 될지 모르니까요. 자, 일단 제가 오늘은 메모장을 좀 열어놨으니까 같이 한번 보시죠. 오늘은 참 영상 올리기가 제가 참 불편합니다. 제가 시장이 뭔가 지금 굉장히 아리까리한 국면이라 참 여러분께 뭐라고 말씀을 좀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같이 한번 보시죠. 일단 제가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여러분 참고로 마시고요. 틀리더라도 뭘 하지 마십시오. 제가 보는 향후 시장 시나리오입니다. 제 나름대로 결론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요. 물론 이 생각은 제가 지난주부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만은 일단 같이 한번 보시죠. 시장이 추가 하락이 저는 열려 있을 가능성이 높고요. 또 추가 하락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만은 열려는 있습니다. 분명히 지금은요. 단기적으로는 2500이라는 그 추세, 강력한 지지라인을 깰 정도의 그런 하락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요. 그래서 추세를 깰 정도의 큰 폭의 하락은 아닌 듯 합니다만은 적게 하락한다면 2550 정도, 좀 많이 하락하게 되면 2500 한 20, 30 정도, 20까지 이렇게 볼 수는 있지만 그 이하로는 당장 빠지지는 않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한 두 번의 아까 제가 음봉이 나올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두 번의 하락이 좀 남아있지 않나. 한 번 하락 시마다 한 20에서 뭐 50까지는 좀 심한 것 같지만 어쨌든 좀 넓게 보고요. 20에서 50 정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50 정도 잡으면 2500이 되는 거고 지금 기준에서 40을 잡으면 2520 되는 거고요. 30을 잡으면 2540이 되는 겁니다. 자, 그 정도 하락한 이후에 단기적으로요. 다시 급반등을 전 할 것 같습니다. 그 급반등 이후에 다시 또 일정 부분 좀 살짝 눌려지면서 다시 박스권 조정을 살짝 만들 가능성이 있는데 그 이후에 저는 급등 한번 하든지 급락 한 번 더 빼든지 그 위에 다시 한번 시장의 방향성이 한번 키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일단은 여기까지는 우리는 볼 필요 없고요. 일단은 아까 나스닥이 그 월요일 화요일날 양봉 지난번 목요일 저점을 깨지 않는 양봉이 나와버리면 시장은 며칠 잠깐 행보한 후에 바로 위로 돌릴 수 있습니다. 그때는 코스피가 2600을 깨지 않고 또는 뭐 장중에 내일은 조금 뭐 좀 빠질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크게 빠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만은 만약에 지난번 목요일에 나스닥이 깨지게 되면 오파가 하락이 열려 있기 때문에 네, 코스피도 조금 하락을 한 두 번 정도는 좀 음봉이 제법 큰 음봉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틀리더라도 뭘 하지 마십시오. 저는 이렇게 보고 일단 그렇게 포트폴리오를 나름대로 그렇게 짜놨거든요. 자, 근데 여기 한 가지 아셔야 될 거는요. 우리가 너무 지수에 연연하다 보니까 또 놓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를 놓치고 있냐면요. 지금 시장이 약간 불안불안하면서도 좀 약간 밀리는 행국인데도 지수는 쉬어가고 있죠. 그죠? 쉬어가는데도 일부 종목군들은 그 키 맞추기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종목군들은요. 그동안에 우리가 이 코스피 시장의 어떤 종목이라는 것은 전기차를 위주로 해서 반도체, 뭐 임용, 뭐 자동차, 뭐 예를 들어서 그죠? 뭐 그런 종목군들을 우리가 계속 봐오다가 완전히 시장이 죽어 있는 내수 쪽의 종목들은 아예 관심을 보여주지 않았지 않습니까? 아예 뭐 종목이라고 생각도 안 했었는데 지금은 그런 종목군들 완전히 소외된 종목군들이 일부 추세적인 상승은 아닌 것 같고요. 잠깐 이 성장주나 그동안 우리가 이 시장을 주도해왔던 종목들이 쉬는 요 구간에 또는 뭐 가격 조정 일부 그다음에 기간 조정 일부 받는 요 구간에 이런 소외됐던 종목들이 일부 키 맞추기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너무 지수에 우리가 함몰되어 있으면 이런 종목군들을 놓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월요일이라도 당장 한번 그런 종목들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은 하반기에는 좀 만만치 않다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요. 특히 단기로 매매하셨던 게 단기적으로 내가 수익을 좀 많이 내야 되는데 라고 조급해 하고 계시는 분들은
잘못하면 역사이클에 걸릴 수가 있으니까 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매매를 너무 잦은 매매를 하게 되면 시장이 이게 상승할 때는 내가 매매를 조금 잘못하더라도 뭐 2, 3일 들고 있으면 다시 또 내가 매매한 가격을 돌파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많지 않습니까? 시장이 상승 국면에서는. 근데 지금처럼 관망하고 있거나 조금 밀리는 행국에서는 매매를 잘못하게 되면 또 갑자기 훅 빠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잦은 매매는 자제하시고요. 차라리 지금은 현금을 쥐고 있으면 일정 부분 현금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관망을 하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그 관망이 싫으신 분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일부 종목군의 키 맞추기 이 종목을 발굴하셔서 하시면 또 짭짤할 수도 있고요. 잘만 하면이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종목 선택을 좀 잘 하셔야 될 듯 합니다. 어떤 종목군? 내수 관련 종목군입니다. 자, 그리고 혹시 뭐 내 종목이 조금 반등이 들어와서 내가 현금화를 좀 뭐 본전 가까이 왔다든지 아니면 수익이 나 있는 종목도 일부가 있으면 좀 일정 부분은 현금 비중을 좀 가지고 계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시장이 어찌 될지 모르니까 지금은요. 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당분간 저는 시장은 좀 밀릴 수는 있겠지만 결국은 다시 또 어느 정도 밀리고 나면 다시 또 강한 반등이 들어오기 때문에 저는 박스권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제 개인적으로 생각에는요. 8월 달에는 당분간 한 2주 정도까지라도 일단은 최소한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어쩌면 뭐 9월까지도 그럴 수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지금은 저는 추가 하락이 좀 열려 있지만 추가 하락을 한 2번 하게 되면 다시 또 강한 반등이 들어올 것이고 아니면 추가 하락이 열려 다시 반등이 들어오게 되면 다시 또 되밀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잘 체크하셔서 지금은 박스권 정도로 보시면 될 듯. 그 박스권의 하단부는 심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2,500 정도 근처라 보시면 되고요. 또 고점은 2650 요번에 고점 찍었는데 조금 돌파했다 다시 밀린 이제 그 자리를 고점으로 보시고 이 앞번 영상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죠. 박스권인데 2550에서 2650 박스권이라고 말씀을 드렸다가 갑자기 2650을 뚫는 걸 보고서 제가 흥분을 했었는데 결국엔 제자리로 돌아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일단은 좀 관망하시고요. 밀리고 2520이든 30이든 밀려 내려오면 저점 매수 들어가서 또 이렇게 매도하시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2600이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2650까지 뭐 2630까지 또 올렸다가 또 훅 뺄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추격 매수는 절대 안 됩니다. 의미가 없습니다. 하반기에는요, 좀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 지수가 하반기에는 조금 우리가 어려운 구간에 넣을 수 있는 게, 그렇다 해서 뭐 주가가 추세적으로 하락하는 건 아닙니다. 절대. 저는 그건 절대 아니라 봅니다. 현재로서는요. 하반기에는 이 물가 하락세가 좀 멈추지 않나. 지금 여러분들 여러 얘기 좀 들으셨죠, 그죠? 유가가 계속 올라왔기 때문에 물가 하락세가 지금까지는 물가가 쑥쑥쑥 빠져 흘러내렸기 때문에 이제는 연준이 더 이상 금리 인상을 하지 않을 거다. 지난번 금리 인상 한 게 마지막이다. 그리고 연준이 코멘트를 할 때는 FOMC 이후에 애매하게 표현할 거다라고 했는데 애매하게 표현했죠, 그죠? 정말로 그랬는데. 이제 유가가 올라가고 하면서 물가 하락세가 다시 멈추고 다시 고개를 들 가능성이 지금 현재로서 높아 보이죠, 그죠? 그렇게 된다는 얘기는 우리가 생각했던 금리 인상이 지난번 7월달에 금리 인상이 좀 끝날 줄 알았는데 실질적으로는 이게 유보가 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죠? 시장은 이렇게 되면 다시 또 불확실성을 싫어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 시장 자체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하반기에는 여전히 잔존해 있기 때문에. 쉽게 주가가 상승 추세로 강하게 올라가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만약에 연준이, 지난번 한번 잠깐 이 말씀 드렸죠. 연준이 목표 물가를 3%로 올릴 수도 있다는 말을 제가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한 달 됐나, 2달 됐나요? 만약에 연준이 목표 물가를 도저히 2%는 도저히 맞출 수가 없다. 그러려면 계속 금리 인상을 유지를 시켜 나가야 되는데 그 유지하는 과정이라든지 또는 금리 인상을 시키는 과정에서도 무슨 부작용도 기업들이라든지 가게라든지 뭐 부채 이런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목표 물가를 그냥 아예 3% 올려버리게 되면, 그러면 연준이 3% 정도는 어느 정도, 지금 현재 2.95, 3% 정도 되니까 조금 이번에 좀 올라간다 하더라도 한 4% 정도, 뭐 많이 가봤자 5%까지 올라 4.5% 올라간다 하더라도 큰 차이가 안 나니까 목표 물가를 3% 올리게 되면 시장은 굉장한 호재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언제 튀어나올지 모르는 그런 발언들이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가져보죠. 그때는 호재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죠? 네. 바로 위로 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어찌까지나 우리가 예측하는 정도지 확실한 건 아니고요. 또 안 올릴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요 부분, 네, 유가 하락세가 지금은 상승으로 돌아섰기 때문에 물가 하락세가 멈추고 다시 고개를 들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물론 큰 폭은 아니겠지만요. 두 번째는 미국의 이 부채 협상으로 인해서 이제 하반기에 국채를 발행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국채를 누가 사줄 수 있을까, 그죠? 미국도 국채를 발행해야 또 자금이 조달되고 할 텐데, 이게 좀 소화가 어떻게 될지도 한번 지켜봐야 될 국면인 것 같습니다. 하반기에는요. 미국이 국채를 발행하기 위해서 강달러를 자꾸 유지시켜 나가려고, 또는 더 이상 지금 현재 추세적으로는 약달러지만 이 약달러의 어떤 그 하락을 좀 잠시 진정시켜서 국채 발행을 완료할 때까지 좀 진정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좀 노력을 할 수도 있다.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저번에 피치의 신용등급 강등도 저는 그럴 가능성, 일종의 하나의 그런 액션이 아닌가라는 개인적으로 생각도 살짝 해보긴 합니다만, 이건 그냥 제 생각이고요. 어쨌든 달러화를 급속하게 하락하게 되면 국채 발행이 어려울 수 있으니까 아마 좀 어느 정도는 좀 지켜나가려고 하는, 그러기 위해서는 이렇게 한 번씩 이게 안 좋은 폭탄을 터뜨리면서 약간 좀 유지해 나가려고 하지 않을까. 국채 발행 소화가 될 때까지는요. 그래서 올해 하반기까지는 쉽게 주가가 올라가기는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죠? 또 현재 코스피가 2656시까지 올라왔지만 그 위에 또 2725가 있지 않습니까? 또 그 위에 또 강력한 저항선이 있기 때문에, 그죠?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만 지금은 어쨌든 무리하게 달려들지 마시고, 네, 좀 관망하시면서 일정 부분 현금을 가지고 계시다가 밑으로 훅 빠지면 들어가서 담아가지고 다시 올라가면 매도하는 그런 박스권 전략으로 다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반기에는요. 그 다음에 한 번 정도 혹시라도 상황이 안 좋으면 그 박스권 한번 살짝 일시적으로 이탈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이탈한다 하더라도 크게 이탈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2,500원 지지된다 보시면 되니까요. 저는 2,500원 정말 강력한 지지라인이라고. 아까 미국 나스닥도 거기 단단한 지지라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자리가 우리 2,500 정도 되는 구간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채 협상으로 인한 국채 발행 소화 여부도 봐야 되고요. 그다음 피치가 미국 신용 등급을 강등을 했는데, 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미국이 국채 발행을 원활하게 소화하기 위해서 또 악재인 뉴스를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까 피치 신용 등급 강등 이후에도 시장이 자기 미국 뜻대로 잘 안 되면은 무디스는 S&P도 또 신용 등급 강등이라는 표현을 또 쓸 수도 있지 않을까. 한 달이든 한 달 봐야든 간에 뒤에. 그래 되면 시장이 다시 한번 또 훅 갑자기 한번 충격이 들어올 수도 있죠. 아까 제가 말한 이 국채 발행 요 소화 여부와 연관된, 이는 저는 어디서 들어온 거 그런 거 없습니다.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본 거니까요. 네. 그래서 무디스나 신용 S&P도 미국 만약 신용 등급 강등을 시킨다 이런 얘기 나와버리면 시장은 충격을 좀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피치는 영국에 있는 회사 맞죠? 그 다음에 S&P는 무디스는 미국인 회사고요. 이 무디스는 S&P 자국의 미국을 국채 강등을, 네, 그게 모르겠습니다. 예, 이거는 또 그런 발언을 또 의도적으로 또 이렇게 할 수도 있죠. 한번 시장을 흔들기 위해서. 요거 때문에, 예. 다음.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장밋빛 전망 2650을 돌파하는 순간 그때 제가 흥분했다 그랬죠. 잠시, 그죠? 그 전 영상에는 2550에서 2600 박스권이라고 말 잘 해놨다가 갑자기 돌파하는 바람에 흥분해서 제가 뭐 다음 저항선은 2720에서 2225입니다 라고 제목까지 달았었는데, 그때 제가 마지막에 장밋빛 전망을 말씀드리다가 마지막에 제가 생각하는 일부 종목군 중에서는 아직도 제가 생각하는 하락 그 가격, 그 가격까지
오지 않은 종목이 있어서 그 부분이 제가 가장 찜찜합니다. 장밋빛 말씀을 드리면서도 찜찜하다는 말씀을 드렸죠. 그 일부 종목군들이 아직도 제가 생각하는 가격까지 지금 내려오지가 않았거든요. 요 일부 종목군은 지수하고 또 연관되어 있는 종목이라서 그래서 제가 이 지수를 제가 안심을 못합니다. 아직까지는. 그래서 저는 좀 현재 관망을 하고 있고요. 또 일부 종목의 포트는 지수 반대쪽에 있는 인버스 성향 쪽으로 제가 가 있고 일부는요. 그래서 아직은 제가 안심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반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을 유가가 다시 고개를 들었을 때 이런 또 악재죠. 이거는 그죠. 어쨌든 간에 그죠. 잘 나가다가 지금 악재 브레이크가 걸린 거니까 또 국채 발행 소화 여부라든지 또 무지수나 S&P도 언급을 한다. 미국 시연도 강도 이런 것들. 뭐 일본 BOJ도 물론 마찬가지겠지만요. 그 다음에 일부 종목군은 가격까지 내려오는 것도 있지만요. 제가 지난번에 RFHIC라는 종목을 제가 댓글에다가 말씀을 드리면서 이 종목이 17,000원 정도까지 내려와야 저는 좀 단기적으로 어느 정도 한번 바닥이 나오고 반등이 들어오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께 전혀 언급하지 않은 종목이었거든요. 그동안에요. 근데 제가 왜 갑자기 이 종목을 여러분께 갑자기 말씀을 드렸냐면 물론 저는 매매를 바로 그 직전에 최근에 매매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종목을 한번 보시죠. 1번이죠. RFHX입니다. 이 종목이 뭐 대단한 종목이라서 말씀드린 거 아닙니다. 그냥 제가 이 시장을 참고하기 위해서 그때 말씀드린 건데요. 제가 사실은 이날요 8월 1일날 화요일날 이번 주 화요일이었습니다. 제가 이날 오전에 아침에 이 종목을 제가 진입을 했었습니다. 그때 제가 18,540원인가 30원인가에 제가 매수를 했었는데 그 뒤에 밑으로 한 1% 정도 2% 정도 쑥 뺐다가 10시 반, 그러니까 10시 반, 10시 이후에 갑자기 다이와 증권에 들어오면서 외국계 증권에서 갑자기 주가를 5% 이상 올리더라고요. 팔았어야 되는데 사실은 제가 파동이 하나, 둘, 셋 나왔잖아요. 한번 눌러주고 이렇게 5파까지 제가 기대를 하고 있었거든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들어가자 라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그 다음날 피치가 미국 시종 등급을 강등하는 바람에 다시 제가 매수했던 가격 근처까지 내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제 원칙상 저는 제가 매수한 가격이 올라갔다 내려오게 되면 중간 상승폭의 중간이 아니라 중간을 깨버렸기 때문에 저는 바로 매도를 해버리거든요. 그래서 수수료 빼고 거의 본전 가격에서 다시 던졌습니다. 아쉽긴 하지만 근데 그때 이 종목을 제가 한번 연구했던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그때 제가 이 친구는 17,000원까지도 한번 내려올 수도 있겠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댓글에다가 RFHIC라는 종목이 17,000원 근처 오면 한번 시장의 저점을 한번 테스트 하긴 한번 우리가 17,000원 근처 오게 되면 한번 저점인지 한번 체크 한번 해볼 필요 있다 말씀드린 거거든요. 단기적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일단은요. 이 종목이 지금은 월봉상 추세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실적이 당연히 안 좋았으니까 이렇게 됐겠죠. 이 가격 같은 아이가 지금 현재 48,000원까지 그때 5G 우리 저 통신 있잖아요. 그 붐 때문에 이 종목이 엄청나게 올랐었습니다. 이렇게 그죠? 58을 그리면서 올라갔다가 지금은 다시 58을 그리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 친구가 하락이 언젠가는 멈출 수는 있겠지만 그 하락 지점이 14,000원 정도가 될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단기적으로는 제가 17,000원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아니면 15,000원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완전히 하락이 멈췄다라고 볼 수는 없겠죠. 이평선도 역별되어 있고요. 하지만 이 종목은 제가 최근에 한번 매매를 했던 종목이다. 제가 공부를 했던 그 가격들 한번 17,000원 단기적으로 한번 말씀드린 거라서 그래서 그 얘기를 말씀드린 거고요. 또 이 종목을 제가 왜 그럼 갑자기 들어갔냐면은 다른 그동안 성장주들, 그동안 상승해왔던 종목들 보면은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보조지표가요 너무 좀 들어가기가 부담스러워서 예를 들어서 하나시스템 한번 보겠습니다. 보조지표가 좀 들어가기가 좀 부담스러워 가지고 그래서 이런 주식을 못 들어갔었습니다. 주봉의 보조지표를 보시면 하나시스템인데요. 이 친구는 지금 이제 스토캐스팅이 이제 조금 더 많이 내려왔네요. 이제 좀 하락감 내려왔는데 뭐 조금 더 침체권에 들어와주면 좀 더 우리가 안정적으로 들어갈 수 있겠고 요 CCI도 조금 더 내려와주면 좋겠죠. 조금 더 이렇게 그죠? 뭐 둘 다 같이 내려와주면 더 좋겠습니다만은 일단 최소한이라도요 조금만 더 내려오면 좋겠다. 그리고 추세선도 현재 요 자리가 14,000원 정도 되는 자리 지난번에 14,000원 한번 찍었거든요.
예, 추세선 자리에서 강하게 반등 다시 들어왔는데 요 추세선을 계속 지지하는지도 봐야 되고요. 만약에 요 14,000원을 만약에 이탈하게 되면 13,000원대까지도 네,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13,360이요. 13,400원은 깨지 않을 거라 봅니다만은 어쨌든 네. 이 주봉의 보조 지표들이 조금 들어가기가 진입하기가 애매하더라고요. 핸드 오토에버 같은 종목도 보시면 네. 이런 애매한 자리 주봉이라서요. 그래서 이 자리는 좀 고점에 가까운 자리고 높은 자리라서 제가 그래서 많이 빠진 종목 중에서는 어느 정도 가격증의 하방 경직은 좀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시장이 키 맞추기 좀 들어올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잠깐 들어가서 먹고 나오자. 그래서 제가 잔머리 쐬면서 들어간 건데 본전에다 던졌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보조지표가 조금 주봉이 높죠, 그죠? 물론 뭐 주가가 최근에 상승을 했으니까 당연히 높았겠지만 또 상승을 했던 얘기는 또 쉬어가야 되는 국면도 임박했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또 한번 제가 인버스 쪽에 있는 종목들도 우리가 같이 한번 봐야 되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나스닥 지수 받고 코스피 지수 받고 봤지만 또 반대편에 있는 종목들과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인버스 차트 한번 열어볼게요. 잠시만요. 네, 죄송합니다. 자, 인버스 차트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인버스가 3번에 있나요? 아니면 2번에 있나요? 4번에 있나요? 여기 있네요. 코덱스 인버스. 인버스는 차트보다는 수급을 좀 단기적으로 봐야 되니까 수급을 봐야 되는데 일단 차트를 보시면요. 자, 급락한 이후에 반등 주고 다시 한 번 더 빠지면서 올려왔죠. 그죠? 근데 이 올라온 지점이 요 친구들하고 놀던 요 자리에서 한번 밑으로 훅 빠졌는데 다시 그 자리까지 놀던 자리까지 올라왔죠. 그리고 5일선, 11선, 21선이 그 자리를 돌파를 했죠. 물론 21선은 아직 돌아서지는 못했습니다만 5일선, 11선은 살짝 돌아가려고 하고 있고 21선은 아직도 하방입니다만은 이게 하방이기 때문에 인버스가 지금 바로 못 올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일정 기간 만약 이 친구가 21선 위에서 버티게 되면 5일선, 11선, 21선이 한 점에 수렴이 되면서 이해가 그 위에 올라가 있으면 또 한번 위로 때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좀 일단 이 이평선 세 개를 바로 돌파를 해버리는 상태에서 위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면서 이 시장을 좀 우리가 관망을 하면서 지켜봐야 됩니다. 매매 동향도 보시면 외국인들이 이틀 연속 좀 들어왔네, 그죠? 기관들은 3일 전에 들어왔다가 어제 조금 팔았고요, 그죠? 그래서 외국인들이 이 샀던 물량을 다시 파는지도 한번 보셔야 됩니다. 이건 단기적인 플레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단기적으로 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월요일장에 외국인들이 오늘 미국장이 좀 빠질 거라 보고 금요일날 월요일장에 뭐 지수가 좀 밑에서 시작하게 되면 외국인들은 또 위에서 던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일부는, 그죠? 그러게 되면 종가에 우리가 확인할 수 있으니까 월요일장 종가에 또 어떻게 되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죠. 또 인버스의 성향을 가진 종목들도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엘컴텍이라는 종목도 인버스의 성향을 최근에 가지고 있죠. 안 보시죠. 자, 이 종목은 이렇게 보지 말고요. 잠깐만요. 여기를 보시죠. 자, 지속적으로 하락한 이후에 갑자기 급반등이 들어옵니다. 피치 아마 그 문제 때문에 급반등이 들어왔거든요. 근데 이 친구들 보면은 여기서 급반등이 들어왔다가 꼬리가 맞았는데 이 저점에서 이 고점까지 한 중간 정도까지 하락을 했거든요. 자, 이 중간을 깨게 되면 이제 이 친구는 일시적인 상승이었다고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이 11선 금요일에 저점이 1297원입니다. 이 자리를 깨지 않으면 이 자리를 깨게 되면 니는 끝났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아직 깨지 않았기 때문에 이 자리를 지지 여부를 한번 잘 체크해 보시고요. 외국인들이 이틀 동안 대량 매도가 들어왔다가 다시 또 일부 들어왔거든요. 판 정도 수량의 한 3분의 1이 들어왔죠. 그죠? 그래서 금요일날 미국 증시가 하락할 거라고 보고 들어왔는지 그런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좀 들어왔으니까 요 가격
지지 여부도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번 영상 댓글에다가 미국 그때 선물이 막 100포인트 가까이 올라가고 그랬거든요. 너무 제가 선물 포인트를 너무 맹신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드리긴 했었는데요. 어쨌든 결국에는 막판에 미국 증시가 하락을 해버렸습니다. 일단 엘컴텍 이런 애들은 또 다음 주 월요일 되면 또 바리바리하게 왔다리 갔다리 하겠죠, 그죠? 얘들이 요 자리에 깨는 건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점을요. 그 다음에 신용평가사가 많습니다. 사실은요. 저는 주로 이제 SCI 평가정보나 고려신용정보 같은 회사를 주로 이제 한 2개만 가지고 주로 많이 체크를 많이 하는데, 그 외에도 인버스 성향을 가진 이 신용평가사뿐만 아니라 뭐 이렇게 뭐죠? 그 무슨 은행입니까? 하여튼 그 배당 많이 주는 회사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 그런 회사들도 그 인버스 성향 같이 가지고 있거든요. 같이 보시면 됩니다. 어떤 애들이 강하게 오를지는 또 같은 인버스 내라도 신용평가사 내라도 다를 수도 있으니까요. 우선은 SCI 평가 정보 한번 보겠습니다. 자, SCI 평가 정보는 자 역시 엘컴텍과 비슷하죠. 강하게 바닥에서 급락한 이후에 급락하다가 갑자기 급반등이 들어왔거든요. 이 친구도 1번 보시면 급락한 이후에 이 끝났다라고 봤는데 갑자기 살아남았어요. 이 친구예요. 저는 완전히 끝났다 봤거든요. 갑자기 급반등이 확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금요일하고 목요일날 좀 이틀 동안 좀 쉬어갔죠. 그죠? 좀 쉬었습니다. 그러면서 보조지표가 올라왔지만요. 이게 조금 이제 수굴이 되고 나면 다시 한번 얘들이 아직 고점 징후가 없죠. 보조지표는 한 번 더 갈 자리, 최소한 한두 번 갈 자리 있어 보이죠. 그죠? 그래서 파동을 굳이 만약에 여기서 우리 계산을 해버린다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해서 한 파동이 끝나면 조정을 다시 받겠죠. 이렇게 그죠? 제가 아까 2번 정도 코스피가 음봉을 맞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2520, 2500을 말씀드린 것도요. 이 신용평가사의 제가 차트의 파동도 같이 보면서, 물론 파동대로 꼭 움직이는 건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예측은 뭐 제 나름대로 저는 계속 그렇게 봐와서 예측은 할 수 있겠죠. 그 파동도 같이 제가 본 거고요. 그다음 나스닥 지수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한 400포인트 추가 하락이 좀 가능성이 높아 보여가지고 그것도 계산하게 되면 대략 우리나라 지수에 대충 계산하다 보니까 이거하고 같이 맞물려 가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보조지표도 아직 완전히 고점이라는 징후가 없고요. 추가 상승 여력도 있어 보이고 해서 말씀드린 거라서 하나, 둘 들어왔죠. 그러면 내일이나 모레도 한번 상승이 들어오면 3파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한번 눌러지고 5파 되면 일단 마무리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신용평가사는 아마 그렇게, 인버스도 아마 그렇게 움직일 것 같고 아마 그렇게 움직일 가능성이, 그런 다음에 한번 훅 빠질 것 같습니다. 그 빠질 때 혹시 또 요 자리 지지하는 여부를 보시고요. 이 자리를 지지하면서 버티면서 수급이 빠져나가지 않고 오히려 수급이 반대로 들어오게 되면 그때는 시장이 한 번 더 종합지수는 빠질 수 있습니다만은 요 상승하는 과정에서 수량이 많지는 않지만 기관 외국인들이 다 때려버리면 그때는 코스피는 요 친구가 고점이 나왔을 때 코스피는 거의 저점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자, 현재로서는 신용평가사 중에서는 SCI 평가 정보가 좀 더 강하더라고요. SCI 평가 정보가 고려신용정보보다는 좀 더 강한 것 같아서 외국인들이 이날 쭉쭉쭉 들어오고 좀 팔다가 다시 이날 또 들어왔거든요. 기간은 3일 전에 53,000주 이날 들어왔고요. 자, 이 수급이 파동을 그리면서 5파가 나오게 되면 고점에서 올라가는 과정에서 외국인의 기관들이 매도하는지를 보시고요. 그 다음에 꺾였을 때 다시 1파 상승 요 지점에서 다시 한번 더 이해가 멈출 거거든. 하락이 상승하는 이후 하락하고 나서 이 자리에 멈출 텐데 그 자리에서 다시 이 메이저 수급이 조금 들어오는지 아니면 있는 거 다 때리는 건지 한번 그때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때 또 시장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신용평가사까지 제가 다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다시 메모장 마무리 짓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주봉의 보조지표가 좀 성장주는 좀 주봉성 좀 부담이 돼서 제가 RFIC라는 종목을 잠깐 들었다 그 말씀을 드린 거고요. 여전히 주봉의 보조지표는 성장주는 여전히 아직도 조금 완벽하게 내려온 부분이 없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주봉상으로도 조금 더. 그렇다는 얘기는 시장이 바로 올라가기는 힘들고 약간 지금보다도 조금 가격적으로 좀 지수는 조금 흘러내릴 가능성은 약간 있긴 있지만
크게 주가가 추세를 깨는 하락이라든지 크게 지수가 크게 빠지지 않으면 여전히 종목별로는 순환매가 돌 가능성이 저는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지수하고는 상관이 크게 없이. 왜냐하면 지수가 추세가 크게 버린다든지 크게 빠져버린다든지 뭔가 큰 악재가 엄청난 악재가 터지면 몰라도 시장은 뭐 한 50포인트 60포인트 빠지는 정도는 뭐 그러면서 반대 그동안 상승하지 못했다. 아까 RFHIC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 많이 빠졌지 않습니까? 남들 오를 때 하나도 안 빠지고 오히려 빠졌거든요. 이런 애들이 단기적으로는 키 맞추기 위해서 기술적 반등이 들어올 수 있는 구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CJ 대한통운 여러분 한번 보시면요, 최근에 시세가 좋거든요. 특히 금요일날은 10% 이상 상승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이 종목을 사시라는 뜻 아닙니다. 지금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부담스럽죠. CJ 대한통운처럼 뭐 내수주나 또는 내수 소비재가 지금은 키 맞추기 차원에서 단기 반등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종목별로는요. 자, 이런 큰 종목이 먼저 움직이고 나면 또 작은 놈들도 움직일 수 있으니까. 또 하나, 중국발, 이제 요즘 중국 관광객이 우리나라 많이 들어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중국발 뭐 화장품 관련주라든지, 예를 들어서 아모레퍼시픽이라든지 아모레지라든지 이런 종목들요. 그 다음에 면세점이나 백화점 같은 거, 그 다음에 이미용. 또 요즘 여성분들 남자도 마찬가지로 피부 관리 요즘 신경 많이 쓰잖아요, 그죠? 중국 관광객들이 와서 옛날에는 뭐 성형도 좀 했지만 또 피부 관리하기 위해서 올 수도 있는 거니까 이 미용 쪽 이런 쪽에 그다음에 뭐 의료기기 관련 쪽이요 이런 쪽도 뭐 될 수도 있고 의료기기는 뭐 일부 종목은 AI 관련주에 엮여 있기도 합니다만은 그 다음에 그동안 제약 바이오주도 추세적으로 지금은 상승한다고 볼 수는 없고요. 그냥 지금은 일부 그동안 완전히 소외됐기 때문에 키 맞추기 차원에서 이런 섹터들과 같이 보시는 게 우선은 맞을 듯 합니다. 제약 바이오주도요.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을 신규로 그냥 내가 관망하기에는 좀 지겹다라고 하시는 분은 이런 종목들 잘만 고르시면 또 짭짤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공부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종목들에 관심이 없고 나는 그냥 시장을 좀 관망하고 싶으신 분들은 일정 부분 현금을 가지고 조금 관망하시면서 만에 하나 뭐 2530이나 뭐 이렇게 한 푹 빠지면 한번 들어가 주시고요. 다시 위에서 한번 던져주고 당분간 이렇게 매매를 박스권처럼 하시는 게 좀 더 낫지 않나 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종목 선택 새로 하실 분들은 자, 잘 좀 이런 내수주 키 맞추기 차원에서 움직이는 종목들 잘 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시장은 심하면 단기적으로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 음봉이 나올 수 있다는 거, 제 말에 꼭 맞을지 틀릴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좀 비싸게 사더라도 조금 기다렸다가 확인하시고 매매하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아니면 내수주로 들어가시든지요.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요, 전기차 한번 잠깐 봐야죠. 전기차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많죠, 그죠? 전기차 한번 잠깐 보고 제가 마무리 짓겠습니다.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잠깐 보겠습니다. 에코프로 BM을 한번 볼까요? 아니면 포스코홀딩스를 오랜만에 한번 볼까요? 자, 포스코홀딩스 오랜만에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보여지는 모습으로는요, 포스코홀딩스는 얼핏 보면 고점이 낮아지고 있고 저점은 옆으로 세워놨죠, 그죠? 자, 이런 삼각형 수렴 모양이 나오는데 다시 한번 보시죠. 그러면 자, 이렇게 저점은 세워놓고 고점이 낮아지는 삼각 수렴 이등변 삼각형인가요? 이런 수렴의 패턴이 나오는데 요런 패턴을 만든 이후에 한번 에너지를 모아서 급등할 수가 있고요. 아니면 밑으로 한번 다시 이 폭만큼 다시 밑으로 한번 훅 뺄 수도 있습니다. 그죠? 주식은 모르는 거니까 제가 하락하실 때는 말은 꼭 드려야 되겠죠. 그죠? 물론 장기적으로 보면 괜찮습니다만은 뭐 시장에 의해서도 같이 뭐 밀려날 수 있는 거 아무도 모르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지금은 이런 자리 지난번 저점 자리를 지금 지지하면서 고점은 낮아지는 이런 기간 조정 국면, 가격 조정 일단 바닥은 나왔다 보고요. 일단 지난번 저점을 깨지 않는다면 자, 기간 조정 국면, 지루한 기간 조정 국면에 들어갔다라고 봅니다만은 또 주봉을 보면 현재 이게 좀 많이 벌어져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 긴 거래가 터진 자리에서 이 차익 실현 물량이 일단 나왔기 때문에 바로 돌리기는 어려울 듯합니다. 경우에 따라서 지금 5일선 지지를 받고 이번에 단기 반등 좀 하락폭의 절반 정도까지 반등이 들어왔지만요, 추가 하락도 열려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요, 지금은
지난번 요 하락 여기 5일선 지지를 받은 상태에서 고점이 나아지는 이등변 상향이 나와 있지만 한 번 더 밑으로 훅 빠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얼마 정도 되냐면 주봉상으로 기준선이 있는 자리 53만원 정도까지도 나올 하락이 열려 있다는 거지 하락이 온다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보조 지표들도 제가 지난번에 전기차는 너무 보조 지표가 너무 높아서 제가 엄두가 안 납니다 말씀드렸는데 지금 조금 내려오고 있거든요. 조금만 더 이렇게 내려와 줘야 되지 않을까. 주봉이니까 뭐 침체권까지 바라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조금 눌러줘야 되지 않을까. 여기서 조금 더 빠져나와야 될 듯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도 한번 신규 매수자들은 급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보유자는 뭐 손해를 많이 보셨으면 가지고 있어야죠. 언젠간 또 올라갈 수 있으니까요. 견뎌내시라 그랬죠. 기간 조정, 가액 조정 끝나면 가액 조정 끝나면 지루한 기간 조정을 통해서 개인들은 물량을 털어야 된다 그랬죠. 그죠? 아니면 한 번 더 밑으로 뺄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봉상 자 지난번에 일봉상 제가 한 번 3번 정도 큰 음봉이 나와 있다는 말씀드린 게 한 번, 2번 나왔으니까 여기서 또 한 번 더 이렇게 훅 음봉이 하나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그거는 뭐 아무도 주식은 알 수는 없지만 신규 매수자들은 관망하시면서 좀 계속 추이를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서둘 이유는 하나도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포스코홀딩스 월봉까지 봐야죠. 제가 주봉까지 봤죠. 자, 월봉 한번 볼까요? 자, 월봉도 보면은 요 자리 고점 자리를 한번 테스트 한번 한번 더 갔죠. 그죠? 여기 요 고점 자리요. 이 고점을 한 방에 뚫을 수 있을까 못 뚫죠. 그죠? 이 고점인데 그죠? 쌍봉 비싸게 맞는 고점이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서 지금 대밀렸습니다. 자, 대밀렸기 때문에 어디까지 하락할지는 지금으로서는 알 수는 없지만 아직은 이 너무 위에 가 있으니까 이게 조금 더 이제 조금만 내려와 줘야 돼. 조금 더 그죠? 이 친구도 조금만 더 내려주면 더 부담이 없겠죠. 그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거래가 터진 자리가 보이고요. 다시 거기서 또 업무를 또 맞았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매물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이제 요거 매물 소화를 다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올라오고 있는 5일선이 미처 따라가지를 못했거든. 5일선이요. 자, 이런 대형 종목들은 개별주가 아니기 때문에 무작정 계속 갈 수는 없죠. 자, 5일선이 5일선 얼마죠? 36만 2천원이고 여기는 42만이고 여기는 52만원 되나요? 47만이 돼버렸네요. 그러면 갑자기 튀었으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가격 지난번 요 저점 자리 가격이 57만원 자리까지 가면서 다음 달에 5일선 어디까지 가격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지 지금 제가 미리 계산을 해봤어야 되는데 대략 보기에는요 53만원 정도 보수적으로는 53만원이고요 대략 제가 보기에는요 아니면 요 지난 저점 요 자리 57만원 요 정도까지도 5일선이 올라올 가능성이 많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니까 여기는 5일선이 36만원이고 여기는 또 42만원이거든요. 그럼 6만원 차이죠. 그럼 48만원 나와야 되는데 47만 2천 나왔는데 그럼 다시 6만원 더하면은 53만원 2만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53만원 나오네요. 그죠? 그러니까 53만원까지도 일단은 연련이 있습니다. 올지 안 올지 모르지만 급할 이유 신규 매수자는 급할 이유가 없습니다. 충분히 관망하시면서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전기차주든 당분간 그렇게 보시면 될 듯 합니다. 그리고 일봉상으로는 지금 박스권을 만들면서 저점은 이 상태 유지가 된다는 전제하에 수렴을 만들어 가고 있는 과정이고요. 21선이 좀 더 올라와야 되고 그 다음 5일선에 11선이 좀 더 들어 누우면서 이렇게 5일선, 11선, 21선만이라도 우선 수렴이 좀 되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과정이 좀 필요하다라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요렇게 그래서 이런 수렴 가는 과정이 만들어지고 다시 한번 급등이 놀지 아니면 그 중간에 한번 밑으로 훅 뺐다가 올릴 수도 있고요. 아까 53만원 말씀드렸죠. 자, 굉장히 제가 좀 사실 영상 올리기 전에는 제가 확신에 차지는 않았고 또 예전에 비해 좀 자신감이 좀 덜했기 때문에 자신이 영상 올리면서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내가 말씀드렸다가 괜히 또 피해를 주는 게 아닌가 제 말을 듣고 이런 고민도 많이 했었는데 어쨌든 제가 또 지난 영상 댓글에다가 주말에 영상을 올려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도 있고 또 평소에는 제가 이 조회수가 100회도 채 안 나왔는데 지난번에 여러분이 많이 좀 궁금해 하셨나 보더라고요. 조회수가 생각보다 나와서 아마 한 분이 아마 한 번만 들으신 게 아니고 두 번, 세 번 중간중간에
장이 열릴 때마다 제가 댓글 남겨서 아마 댓글 보러 오신 건지 들어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좀 혼란스러워 하시는 게 아닌가 싶어서 제가 영상을 올려드리긴 올려드려야겠다. 제가 뭔가 자신감은 좀 떨어지지만 그래도 제 생각을 말씀드려야겠다 해서 영상을 올렸습니다. 틀릴 수도 있고 뭐 그건 알 수는 없는 건데 절대 제 말 명심하시면 안 되고요. 참고로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